이제 2차 곡선에 끝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벡터라는 새로운 단어는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당연히도 이제 기백에서 기하로 바뀌면서는 이제 공간 벡터라는 것을 안 배우고 좌표 평면하에서만 구성되고 있는 평면 벡터까지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좀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바로 벡터를 공부하는 벡터의 뜻부터 먼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1번은 벡터의 뜻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하고 뭐가 있죠? 힘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있냐면 첫 번째는 오로지 크기만을 주어져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죠? 스칼라라는 것이 있어. 스칼라가 있고 벡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칼라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로지 크기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해요. 크기만 갖고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기하고 뭐가 같이 있는 거? 방향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제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제는? 우리 어떠한 뭐 행성에 가더라도 항상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질량이야, 무게야? 질량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무게는 뭐에 영향을 받죠? 그 행성에 대한 뭐 중력에 영향을 받죠. 그럼 무게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있어? 벡터의 영향이 될 것 같고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력은 뭐가 되죠? 커지냐 작아지냐 양밖에 조절을 안 하죠. 맞죠?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스칼라량이 된다고 친다면 우리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앞으로 가면 빨라지면 플러스고 뒤로 가서 줄어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죠. 얘네들이 속력은 이제 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결정될 수가 있잖아요. 속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벡터의 양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는 크게 벡터에 대한 첫 번째는 힘을 나타내는 양에는 스칼라하고 벡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칼라는 크기만 나타내고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 둘 다 나타내는 용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럼 벡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냐면 벡터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일반적인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떠한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A에서 B로 가는 이게 화살표를 그는 선으로 갈 거거든요. 화살표를 그는 선으로 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A는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서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B는 뭐가 돼 있어? 만나는 점이죠. 끝나고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점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A에서 B로 간다 해서 A, B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는 벡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벡터의 표현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A, B 벡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A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소문자로 A 벡터 이렇게 표시해도 똑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벡터의 표현 방식이랍니다. 여기 괜찮아요, 그지? 응?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면 벡터를 갖고 있는 용어들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용어를 같이 체크해 보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첫 번째 1번은 이게 있답니다. 1번은 A서부터 B까지 있는 그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뭐를 구하고 싶다고? 길이. 그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의 크기라고 하냐. 벡터의 크기? 네,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걔네들의 A하고 B 벡터에 관한 뭐 절대값 붙여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붙어 있는 걸 구하라는 것은 그 AB 길이의 그 AB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맞죠?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단위 벡터. 근데 단위 벡터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크기가 항상 뭐인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를 얘기하고 우리 단위 벡터를 엘레멘터리 그 유닛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엘레멘터리 유닛 벡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약자로 2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1이 되게 하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한답니다. 크게 1 되는 거. 이게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는
0벡터라는 용어 있어요. 0벡터. 0벡터는 뭘 0벡터라고 하냐면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입니다. 크기가 0인 거. 우리가 크기가 0 되려면 그 길이에 선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써? 같아야 되겠죠. 그냥 크기에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0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0벡터는 두 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 벡터나 아니면 B 벡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걔네들 어떻게든 표시할 수 있냐면 0에다가 위에 벡터를 표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0벡터라고 얘기한답니다. 무슨 벡터? 0벡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네 번째는 역벡터라고 있어요. 역벡터. 그럼 역벡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반대로 돌리는 벡터 역벡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역벡터는 AB의 역벡터는 뭐가 되냐면 BA가 되는데, 그 BA는 어떻게 구하냐면 A, B에 있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우리 역벡터가 완성된다. 그 한마디로 걔네들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앞에다 뭐를 곱하면 되는 거야? 뭐 곱하면 된다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된다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벡터의 그 표현 방식이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응? 다시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벡터의 표현 방식에는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그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걔네들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걔네들 방향이 바뀌어있는 벡터를 무슨 벡터? 역벡터라고 얘기한다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 될 것이랍니다. 기본적인 특성. 그럼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 단위 벡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무수히 많이 존재할까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무수히, 그 1인 벡터는 무수히 많잖아, 맞죠? 우리 일반적인 단위 벡터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랍니다. 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벡터의 성질이거든요. 그럼 얘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같이 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서로 같은 벡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서로 같은 벡터. 그럼 우리가 두 벡터가 같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같아질 것 같아요? 우리 벡터 자체는 뭐하고 뭐를 갖고 있다 했죠? 크기하고 방향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벡터의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크기와 방향 같아야죠. 그래서 얘네들의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A 벡터하고 B 벡터가 같다고 하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한답니다. 서로 같은 벡터라고. 응?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보시면 거의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 한번 같이 봐볼 건데요. 예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대요. 한 변의 길이 1인 정육각형. 그럼 얘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고 가운데 0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AD 벡터하고 같은 벡터를 보고 싶대. 크기가 같은 벡터. 우리 AD하고 크기가 같은 거야. 크기가 같다는 건 뭐가 같으면 되는 거죠? 길이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길이만. 그럼 길이가 같은 벡터는 뭐뭐 있겠어요? 근데 참고로 해봐봐. AD 벡터하고 DC 벡터도 다른 벡터야, 맞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부터 써야 돼? DA. 그럼 DA 벡터 먼저 쓰셔야 되고, 맞지? 또 뭐도 있어? B2가 오면 자동적으로 뭐도 써야 돼? EB도 쓰셔야 되고, 또 뭐도 쓰셔야죠? CF가 오면 자동적으로 FC도 쓰셔야 되는 게 특징이 남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의 값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바뀐 것도 다르게 써줘야 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제 O2와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O2는 이걸 뜻해요. O2. 그러면 이 벡터하고 같은 벡터는 몇 개 있겠어요? 하나, 두 개, 몇 개? 세 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왜? 방향까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지금 크기가 아니고 그냥 같은 벡터야 먼저. 같은 벡터니까 길이도 같아야 되는데 뭐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돼. 그럼 뭐뭐 있겠어 그러면? AF가 있고요. 두 번째 뭐도 있어? BO도 있고. 세 번째는 CD도 있다는 게 얘네 크기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겠죠. 괜찮아요? 네. 1번이 다 방향 다르잖아요. 왜요? 1번은 크기가 그러니까 서로 같은 벡터가 아니고 크기가 같은 벡터. 야, 예제 1번 좀 봐봐. 크기가 같은 벡터. 좀 문제를 보고 좀 얘기해봐. 이거 진짜. 네, 세 번째는 이제 CF의 크기거든. CF의 크기? 벡터. 네, 벡터 CF면 어디죠? CF면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가 되겠죠, 맞죠? 이게 뭐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벡터의 기본 성질이란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맞죠? 그럼 먼저 필기 먼저 좀 해보시고 이제 우리 벡터의 연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볼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벡터의 덧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벡터의 덧셈. 네, 우리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덧셈부터 한번 봐볼 거거든요. 첫 번째 1번은 벡터의 덧셈을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하냐면 크게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벡터를 더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 있는데 우리 평행사변형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언제 평행사변형법을 쓰냐면 두 개의 시점이 동일할 때 뭐가 될 때? 시점이 일치할 때 시점이 일치할 때 평행사변형법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첫 번째는 이 벡터를 뭐로 잡냐면 이 벡터를 A 벡터로 잡고 그 다음에 이 벡터를 뭐로 잡는다? 이 벡터를 B 벡터로 잡았을 때 우리는 그 두 벡터의 그 시점이 동일한 상태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무슨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 대각선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A 벡터하고 플러스 B 벡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꼬리와 꼬리를 묶는 삼각형법이 있답니다. 네, 삼각형법은 기본적으로 뭘 쓰는 거냐면 꼬리 묶는 꼬리 묶기. 네, 꼬리 물어서 가는 방법을 이제 삼각형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하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서 이게 바로 B 벡터를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는 방식이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 어때? 두 개가 똑같아. 왜냐하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거든요. 그럼 얘를 크기 방향 변화 없이 이렇게 이동만 시켜놔도 얘가 똑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맞죠? 같은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크기 변화 없고 방향 변화 없으니까, 맞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어떻게? 이 벡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A 벡터하고 B 벡터의 합이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벡터의 그 덧셈의 기본 정의는 무엇이냐면 A하고 B 벡터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지? AC 벡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얘네들의 기본 정의는 AB 벡터하고 플러스 BC 벡터를 두 개를 더하면 두 개 연결시켜서 AC 벡터가 된다는 게 우리 얘기하는 벡터의 기본 덧셈의 정의가 된답니다. 얘네 기본적인 벡터의 덧셈의 정의가 된답니다. 응? 얘가 기본적인 덧셈의 정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덧셈의 성질을 보면서 이제 뺄셈도 볼 건데요. 그럼 우리 덧셈의 성질은 뭐가 있냐? 첫 번째 1번은 이런 게 있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우리가 봐봐. 벡터를 A 벡터를 더한 다음에 B를 더하나 아니면 B를 더한 다음에 A를 더해도 똑같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답니다.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먼저 더하나 갔다가 가도 똑같잖아, 맞지? 교환 법칙 성립할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 두 번째는 A하고 B를 먼저 더하신 다음에 C를 더하나
아니면 B하고 C를 먼저 더하신 다음에 A를 더하나 어떻죠? 얘도 같아요. 얘는 무슨 법칙이죠?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도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결합 법칙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벡터에서는 뭐하고 뭐가 된다고? 교환 법칙과 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뭐도 있냐면 이게 있답니다. 뭐도 있냐면 세 번째는 0벡터를 아까 정의했잖아요. 맞죠? 그럼 물어볼게. A 벡터하고 0벡터하고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A 되겠지. 그럼 0벡터하고 A를 더해도 뭐가 돼요? A-가 있는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맞지? 응?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A 벡터하고요. 플러스 역 벡터로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갔다가 다시 왔대요. 그럼 뭐가 되겠어? 시점과 종점이 어때? 일치하죠. 얘네들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A 벡터를 시키게 되면 얘들 무슨 벡터? 0벡터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기본적으로 벡터에 대한 덧셈의 성질도 같이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뭘 볼 거냐면 이제 두 번째는 벡터의 뺄셈을 한번 볼게요. 벡터의 뺄셈. 네, 근데 참고로 얘기하는데 덧셈보다는 뺄셈이 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뺄셈이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뺄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이러한 벡터를 무슨 벡터로 하냐면 A 벡터로 잡고 그 다음에 이런 벡터를 뭘로 잡냐면 B 벡터로 잡았을 때 우리 이제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벡터에서 이 벡터는 이 벡터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이 벡터. 이 벡터 구하는 게 목적이래. 근데 우리가 얘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냐면요. 여기에 있는 그 노란색을 X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X 벡터. 무슨 벡터? 그럼 봐봐. 그러면 이 벡터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이 두 벡터는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죠. 맞죠?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이 관계는 무슨 관계야? 덧셈 관계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벡터하고 X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A 벡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X 벡터는 그럼 뭐가 됐어? X 벡터는 A 벡터에서 빼기 뭐 하면 돼? B 벡터를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X 벡터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A 벡터에서 뭐가 되냐? B 벡터가 된다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그 벡터의 뺄셈이 된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끝에 점에서 앞에 점 가자. 맞지? 그러면 앞에 점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만나는 점에서 처음 만나는 점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얘가 O고 얘가 A고 얘가 B가 있잖아요. OAB가 있다고 치면 A 벡터 빼기 B 벡터. 그래서 이 벡터를 쓰면 우리가 BA 벡터는 어떤 식으로 되면 되냐면 OA 벡터에서 빼기 OB 벡터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억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뒤에서 앞에 거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거에서. 그래서 OA라고 하는 뒤에 점에서 OB라고 하는 건 앞에 거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이 꼭 시점이 O일 필요는 없고요. 걔네들 시점을 바꿔서 어떻게? 뭐 CA 벡터 빼기 CB 벡터라고 고쳐 똑같고요. 심지어 얘네들은 뭐 MA 벡터에서 빼기 MB 벡터처럼 시점을 내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게 벡터의 뺄셈의 정의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뺄셈의 정의니까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뺄셈은 사실 그 정의 자체가 좀 어려워서 같이 뺄셈의 정의도 같이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몇 개 한번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예제 2번을 보시면 이런 것이 있답니다. 근데 예제 2번은 또 정육각형이 있답니다. 정육각형.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좀 어렵긴 해. 얘네들 그 용어가 와닿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연결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연결했다고 쳤을 때 여기가 A고 여기 B 여기 C D E F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OA라고 하는 OA 벡터가 무슨 벡터냐면 A 벡터가 되고 여기는 OB 벡터가 바로 무슨 벡터가 되냐면 B 벡터가 된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 1번은 A, B 벡터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5죠. 5. 두 번째는 2번은 뭐죠? 2번은 A, 2 벡터.
A 벡터 맞지?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D 벡터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이 D 벡터. 그럼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얘들 AB 벡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예요, 맞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벡터지, 맞지? 맞죠? AB는 여기로 가는 벡터잖아, 맞죠? 그럼 제가 이거를 X 벡터라고 한번 지정해 볼게. 그럼 우리가 얘네들 어떠한 성질을 구할 수 있냐면 꼬리와 꼬리를 풀면 이 벡터가 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X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죠? B 벡터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B 벡터라고 하는 무슨 벡터? X 벡터는 뭐가 되냐면 B 벡터에서 못 뺀 거 A 벡터가 뺀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맞죠?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X 벡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봐봐. 두 번째는 A2 벡터는 요걸 의미하거든. 요거 의미해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A5하고 O2로 어떻게 하면 돼? 쪼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봐봐. A2 벡터는 어떻게 쪼갤 거냐면 A5 벡터하고 플러스 O2 벡터로 이렇게 쪼개실 거예요. A5하고 O2. 맞지? 네, 봐봐. A5 벡터는 OA 벡터가 A 벡터이기 때문에 A5 벡터는 마이너스 무슨 벡터? A 벡터가 될 것이고, 맞지? 응? 그 다음에 OB가 B거든요? 근데 O2면 어떻게 돼? 반대지. 그럼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B 벡터 붙이시면 A 벡터가 완성돼야 돼요. 맞죠? 응?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얘들아, ED 벡터는 어떻게 해? ED 벡터는 이거죠. 맞죠? ED 벡터는 무슨 벡터하고 똑같아요? A 무슨 벡터? B 벡터 똑같지? 근데 AB 벡터가 이미 뭐라고 했어? B 벡터에서 뭐 뺀다고? A 벡터 뺀다고 했죠? 이게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네. A 벡터요. A2요? 아, 그럼 이거 더한 다음에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거 물어보라는 거죠. A와 AX 되지 않아요? A5하고 이거요? A하고 AF 더하면 이건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자. 방향 일로 가야 돼. AF 적은 아, AF하고. A. 네,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B면 얘도 마이너스 B니까. 맞죠? 그래서 잠깐 필기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수배에 대해서 내용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실수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벡터의 실수배. 근데 너무 졸면요 옆에 문 다 열어버릴 수도 있어. 사실 난 별로 안 춥거든 열어도. 그리고 롱패딩 다 뺏어버릴 수 있어. 롱패딩 다 뺏고 내 문 다 열어버릴 수 있어. 응? 야, 봐봐. 우리가 이제 실수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벡터가 실수배라는 거는 방향은 같대. 뭐 같다고?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바뀌는 경우 뜻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벡터하고 이런 경우도 어때? 방향은 같지만 서로 어때? 크기만 다른 경우도 맞죠? 이런 것도 실수배고 심지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실수배가 돼요. 실수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요. 그 벡터의 실수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벡터의 실수배는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이거 볼게. 1번부터 보시면요. 우리 KA라고 하는 그 실수배의 값을 우리 정의하고 싶은데 KA 벡터라는 것을 정의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K가 0보다 크면 어떤 방향이겠어? K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같은 방향이죠, 맞죠?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고 크기는 몇 배 증가하겠어요? 크기는? K인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럼 무슨 양수인 거 아니네요? 그러면 절대값 KB라 그냥 쓸게 알겠죠? 크기는 절대값 KB 맞지? 응?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K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방향이 아니면 반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 되면서 그 크기는 얼마큼 똑같이 절대값 KB만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번째가 뭐냐면 봐봐. 세 번째는 절대값 K가 1보다 크면 뭐가 되겠어요? 크기가 확대되는 거 아니면 축소되는 거야?
확대가 되는 거고, 절대값 K가 1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얘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수배의 성질이고, 두 번째는 0 곱하기 A 벡터는 뭐가 똑같죠, 그러면? 0 벡터 된다는 것도 우리 갖고 있는 그 벡터의 성질이 될 겁니다. 이게 괜찮을 거지? 응? 그럼 우리가 그럼 실수배가 갖고 있는 실수배의 그 성질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실수배의 성질 한번 볼게요. 실수배의 성질. 응?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실수배의 성질을 한번 보다 봅시다. 우리 벡터의 실수배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대요. 첫 번째 1번은 이런 것이 있답니다. 1번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그 어떠한 그 LA 벡터에다가 L의 A 벡터에다가 뭐를 곱했냐면 KB를 곱했대요. 그럼 사실 얘는 뭐가 되겠어? KA 벡터에다가 뭐 곱한 거 똑같아? L 벡터 곱한 거 똑같겠죠, 맞죠? 그럼 내가 2배 시키고 3배 시키나 3배 시키고 2배 시키고 똑같이 몇 배야? 6배 되겠지, 맞지? 그 걔네들 또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KL을 먼저 곱한 다음에 A 벡터를 곱해도 상관없다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죠? 결합 법칙이죠. 네, 결합 법칙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결합 법칙이 되고, 맞지?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K 플러스 L의 A 벡터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하나씩 전개할 수가 있어. 어떻게? KA 벡터에다가 플러스 LA 벡터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K에다가 뭘 쓰냐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쓰게 되면 걔네들은 K의 A 벡터하고 플러스 K의 B 벡터라고 쓸 수 있답니다.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 하죠? 하나씩 전개해 주는 걸 무슨 법칙? 네,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배의 성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들아, 다들 눈 떠. 저 죽지 않았어. 앞에서 묵념하지 말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팁을 좀 보시냐면 이런 팁도 하나 보시면 돼요. 뭐냐면 벡터의 평행 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평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A 벡터하고 어떠한 A 벡터하고 어떠한 B 벡터 두 개가 서로 평행해야 돼. 평행하다는 건 사실 이거 아니면 어떤 관계지? 이거 관계죠, 맞지? 맞죠? 평행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평행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100% 어떻게 쓰냐면 A 벡터는 K의 무슨 배? 실수배만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얘들 벡터를 평행할 때 문제 푸는 방식이 될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나온 식 하나 또 뭐 있냐면 이런 식도 있답니다.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 점이 한 직선 위라는 거는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고 얘가 C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평행이겠어? AB 벡터하고 또 뭐? BC 벡터하고 또 뭐가 평행이야? A 뭐? C 벡터가 다 평행이겠죠, 맞지? 그럼 세 개는 다 무슨 관계로 풀면 돼? 실수배 관계로 문제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요것만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요것만 가지고 쓰게 되면 AB하고 AC가 평행 관계이기 때문에 AB 벡터는 어떻게 쓴다고? K의 뭐라고? BC 벡터가 된다는 걸 문제를 푸시면 우리가 얘네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관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럼 먼저 필기를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먼저 필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네, 이제 세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렇게 돼 있는 연산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X 벡터를 구하는 게 우리목적이래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연산 법칙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가? 불러보세요. 뭐예요? 3A 벡터 플러스 뭐야? 3B 벡터 플러스 뭐? 3X 벡터는 뭐죠? 6B 벡터 빼기 4A 벡터 플러스 몇 X? 2X 벡터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2X를 어디로 옮기면 돼? 일로 옮기고 얘를 다 어디로?
오른쪽 옮기시면 되죠. 그럼 왼쪽에 그러면 뭐가 남아? x 벡터가 남고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7a 벡터 플러스 3b 벡터가 우리 원하는 x 벡터의 식이 완성된답니다. 얘는 간단하죠, 맞죠? 응? 두 번째는 3a 마이너스 b 벡터하고 ka 벡터 플러스 2b 벡터가 서로 뭐 하는데요? 평행한데. 우리 평행하면 서로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실수배 관계, 맞지? 실수배 관계인데 이미 k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k 대신에 l이라는 걸 이용해서 쓸 건데 여기다가 l을 붙이면 문자가 두 개 생겨서 불편하거든요. 맞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ka 벡터 플러스 2b 벡터는 뭐라 쓰면 돼? l에 3a 벡터 빼기 뭐? b 벡터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두 개가 같은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b 앞에 있는 숫자가 뭐죠? 2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2 대시면 되는 거죠. 맞죠? 맞지?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 되는 게 문제의 정답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맞지? 응? 네, 우리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되냐? 다섯 번째는 5a 벡터는 2a-b고 5b 벡터는 a 플러스 2b가 되면서 OC는 5a 플러스 nb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봐봐.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고 얘가 c가 있대요. 그럼 봐봐. 우리는 ab 벡터하고요.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죠, 얘가? 평행 관계, 맞지? 평행인데 그럼 얘네들 이렇게 써도 되죠. AC 벡터는 K에 뭐라 쓰면 돼? A, B 벡터로 써서 상관없는 거죠, 맞죠? 응.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아까 뺄셈에서 이런 게 있었어. 뺄셈의 정의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 A, B 벡터를 어떻게 쓰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A, B 벡터를 뒤에서 앞에 거 뺀다 그래서 맞죠? 그거 어떻게 쓰면 돼요? OB 벡터에서 빼기 OA 벡터에게 나눠서 상관없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AC 벡터는 그럼 뭐가 되겠어? C에서 못 빼면 돼요? A 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C에서 A 빼면 뭐가 되죠? 3A 벡터 플러스에 뭐지? M 플러스 1에 뭐? B 벡터가 C에서 A 뺀 거죠. 맞지? 맞죠? 그러니까 C에서 A 뺀 거 맞지? 응?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AB 벡터는 뭐냐면 B에서 못 뺀 거예요? A 뺀 거거든요? 그 B에서 A 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몇 B 벡터? 3B 벡터에다 뭐 붙이면 돼? K만 붙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A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빼기 3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M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9기 때문에 답은 N은 마이너스 1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먼저 필기해 보시고 여기 벡터 응용 문제 몇 개 있는데 그것까지만 풀고 오늘 짓는 거니까 해봐 나갈게. 또 있어요? 문제가 몇 개나 풀고 나갈 테니까 먼저 필기 먼저 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응용 예제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QC래요. QC면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거.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게 A, B, C 벡터가 있는데요. A, B, C 벡터가 있는데 P, Q, R은 각각의 변에 대해서 중점을 연결하는 거래요. 뭐를 연결한다고? 그럼 쟤네 선을 연결한 저 G는 무슨 벡터겠어? 무게중심이 되는 거, 무게중심,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럼 맨 처음에 뭐를 먼저 구하실 거냐면 QC를 구하기 위해서는 BC 벡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맞죠? 나중에 뺄셈이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이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뭐가 돼? B 벡터가 되는 거죠. 맞지?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벡터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A는 없애주고 B는 생겨야 되는 거죠. 맞죠? 맞지? 이렇게 더했을 때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B 벡터에서 못 빼시면 돼요? A 벡터 이렇게 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죠? 그럼 이 벡터하고 QC 벡터의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만 얼마큼으로 바뀌었어요? 반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얘는 2분의 1을 뭐라 쓰면 돼? B 벡터 빼기 A 벡터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지? 응. 민지야 괜찮아? 응?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봐봐. GP는 여기거든, GP. 그럼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맨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CP를 먼저 구해놓는 게 편해요. 맞죠? 그럼 CP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바로 뭐죠? 이 길이가 뭐가 돼요? 얘가 2분의 1의 무슨 벡터? A 벡터 되는 거 괜찮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봐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돼야 되거든. 맞지? 그럼 우리가 이 벡터는 뭐가 됐으면 2분의 A 벡터는 더해주고 B 벡터는 빼줘야 되는 벡터예요. 맞죠? 맞죠? B는 빠지고 2분의 A를 더해줘야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GP 벡터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A 벡터에서 빼기 B 벡터가 되는데 이제 크기가 얼마큼 되냐면 우리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이야 얘가? 2대 1이죠 맞지? 그 중에 3 중에 1만큼의 길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3분의 1만 곱해주면 답이 완성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있는 QC 벡터하고 GP 벡터를 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럼 예제 8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 예제 8번 문제는 우리가 주어지는 기준 벡터는 이 A 벡터가 A고 AC 벡터가 B래. 근데 우리는 이 PQ 벡터를 이 A하고 B 벡터로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8번 문제의 특징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봤더니 이거 기준으로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준 벡터를 새로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X축 가는 벡터를 X 벡터로 잡고 여기를 가는 것을 Y 벡터로 이렇게 잡을게요. 기준 내는 거. 응?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 벡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어떻게 PQ 벡터는 X를 몇 번 가고? 3번 X 벡터 이렇게 가고 맞죠? 그 다음에 뒤로 2번 가죠 맞지? 이 Y 벡터인데 마이너스가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지? 3의 무슨 벡터? X 벡터 빼기 2의 Y 벡터를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해주면 돼? X, Y를 A, B 벡터로 구성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A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A 벡터는?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맞지? 그럼 마이너스 X 벡터 플러스 Y 벡터가 되고 B 벡터는 뭐가 됩니까? B 벡터는 X 플러스 뭐가 돼? Y 벡터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이거 연립시키면 우리가 X 벡터는 뭐가 되죠? 2분의 B 벡터 빼기 뭐? A 벡터 맞지? 맞죠? Y 벡터는 어떻게 됐어? 2분의 뭐가 돼? A 더하기 뭐? B 벡터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이걸 여기다 이쁘게 싹 집어넣으면 된답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답은? 2분의 뭐가 돼? 2분의? 이게 답되죠. 맞죠? 맞죠? 그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우리 얘기하는 예제 8번에 있는 문제의 정답이 완성된답니다. 참고로 얘기하는데 그 문제 푸는 방식들은 사람마다 문제 풀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꼭 거기 있는 거를 풀라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풀라는 건 상관없거든? 여러분이 편한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벡터는. 그 방법이 다 정해진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시면 우리 AX라고 하는 것은 AX라고 하는 거 봐봐. AX라고 하는 것은 AB하고 BC 벡터를 더하는 건데 앞에 무슨 배를 곱해져 있죠? 실수배가 곱해져 있죠. 맞죠? 근데 그 실수배가 S는 2분의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갖고 있고 T는 0부터 1까지가 되어 있대요.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한 점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럼 봐봐. 첫 번째 내가 얘를 2분의 1로 고정을 시키면 얼마큼 되겠어? AB에 2분의 1만큼이니까 여기만 움직이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렇지? 그 다음에 BC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BC가 0 돼버리면 이 벡터가 끝이에요. 맞지? 근데 BC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요만큼 움직이는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움직여서 어디?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벡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지? 그쵸? 그 다음에 BC가 1 돼버리면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이 벡터가 되는 거죠. 맞지? 그 한마디로 얘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 AX가 X가 지정하는 그 선은 이 선만 된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되면 다 여기다 지정하겠지. 맞지? 그럼 1 되면 이 선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범위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 X가 지정하고 있는 영역은 딱 여기 있는 이 영역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얘 괜찮아? 그럼 우리는 그럼 뭐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맞지? 그럼 이 중심각 몇 도고? 60도고. 우리 평행사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AB 사인 세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에 60 하면 평행사변의 넓이 나오죠? 다음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 하면 답이 완성되겠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가 기본적인 건 한번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위치 벡터하고 성분하고 내적 같이 볼 테니까요. 숙제로는 거기 5단원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